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붓고 뻐근하다면 한 번쯤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래 서 있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지 정맥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에 얇은 핏줄이 혹시 툭툭 튀어나오는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만 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하지 정맥류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물론 피부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하지 정맥류로부터 건강한 다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지 정맥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등의 증상을 거쳐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썩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저리는 거는 잘 모르고 이제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여기가 그냥 막 무지막하게 이렇게 묵직하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고 다리가 그랬어요. 자고 새벽이면 쥐가 나고 걷는 데는 이제 불편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숨었고 반바지나 이제 짧은 치마를 못 입어보고. 하지 정맥류 환자의 사진입니다. 다리에 무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오래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데요. 다리가 쉽게 피로하거나 쥐가 잘 나면서 쿡쿡 쑤시는 통증이 있다면 하지 정맥류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수십 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이 역류되고 올라오는 혈액과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혈관을 부풀게 합니다. 정맥류의 원인은 다리에 있는 정맥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정맥 판막의 이상은 주로 유전적인 고인이나 임신 또는 오랫동안 서 있는 생활 습관, 비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번 망가진 판막은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혈관 조소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로 정맥류 부위의 혈관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정맥을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는 표재성 정맥, 즉 겉에 있는 정맥에만 생기기 때문에요. 겉에 있는 정맥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경우라도 제거해도 괜찮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입원이나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이 환자의 경우처럼 습진 등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합병증으로는 피부 궤양이나 습진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노폐물을 갖고 올라와야 될 정맥피가 발목 부분에서 정체되면서 각종의 피부염과 피부 궤양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이로 인해 피가 점점 굳어져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혈관 안에서 혈액이 응고돼서 혈전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되는 병이 아니므로 꼭 의심되면은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진찰받고 정확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에게 하지 정맥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른 경우와 달리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관 초음파라는 검사를 통해서 어느 혈관이 어떻게 나빠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고탄력 스타킹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교정함으로 해서 더 진행되는 걸 막은 다음에 임신 출산 후에 다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는 평상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이 하지 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 뉴스타임 이충원입니다.